아니 그 좀 근무를 하시면서 좀 아찔했던 순간도 좀 있습니까? 하얀데 뭐가 하얀 이렇게 까만 머리카락이 하나씩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거 곤장 50대 막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전 같으면 곤장 50. 예, 진짜. 자 일단 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존 관리하는 국가기록원의 최현욱 학예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원은 어떤 것들을 보관을 합니까? 이제 대한제국 시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기관에 생산된 모든 기록들을 다. 예, 모든 영상, 사진, 종이록을 다 와. 예, 하고 있습니다. 역사기록관에는 어떤 것들을 보관하고 좀 기록을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조선왕조 실록을 보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적원도라고 일제 강점기 때 이 토지 수탈을 하기 위해서 네. 일본인들이 근대 측량법으로 측량한 도면이 있어요. 예. 예, 그 도면들 70만 매. 3.1 항일 운동 하셨던 분들, 그리고 강제 동원에 동원됐던 분들의 기록들을 야. 민간의 기록물들을 수집해서 관리하고 국민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왕조실록 담당 업무를 배정받을 때 좀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기대 반 우려 반.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실록을 이제 보겠다라는 야,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감은 있었는데 예. 내가 맞는 동안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그 책장을 확인하고 넘기는 순간 그 자체가 모든 순간이 아찔합니다. 혹시나 이 넘기는 게 자체가 제가 혹시 실수로 나는 찢어질까 봐. 할 수도 없겠지만 네. 난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런 가슴 졸이는. 어우, 조선 왕조실록이 이제 그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네. 조선왕조 실록은 이제 완질로 된 그러니까 태조부터 철종까지 실록은 딱 두 질이 지금 현재 남아져 있어요. 서울대 규장각 정족산 사고본 그리고 역사기록관 태백산 사고본 조선왕조 실록 태백산 사고본 경북 봉화에 있던 사고본이었는데요. 네. 이게 저희 역사기록관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저 실록 서고 출입 시에 보안도 좀 상당히 좀 철저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까다롭고요. 일반인들께서는 들어오시기는 어려우세요. 거의 뭐 미로 같은 형태라서 저희 기록관 정문 들어갈 때부터 뭔가 여기는 뭔가 좀 어렵다. 혹시 왜냐하면 고향이 부산이십니까? 네, 부산. 네. 좀 들렸나요? 여긴 어렵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관내에 들어가서도 그 절차가 한 5가지 과정입니다. 와, 복잡하구나. 기록관 들어갈 때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셔야 되고 네. 지하로 이동 전에 담당자 확인 후 통과. 실록 서고 보안문을 통과하고 철문 열 수 있는 열쇠를 꺼내고 열쇠 꽂고 다이얼 암호 입력 후에 철문을 통과해서 네. 마지막 유리문까지 통과. 네. 총 7단계를 거쳐야. 네, 맞습니다. 네. 야. 아니 그러면 비밀번호는 학예사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랑 이제 혹시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대행자분 딱 두 두 분만. 사람만 아실 수 있죠. 근데 이게 비밀번호 나도 모르게 또 이거 네.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제가 은행 갔을 때 네네. 앞에 계신 좀 연세 있으신 어머님께서 이렇게 가르시고 누르시더라고요. 근데 누르시는데
2, 4, 8, 3 하고 본인 입으로 조셉. 본인이 조셉. 왜 그런 일이 늘 조셉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나? 제가 어머니 그 비밀번호 들렸어요 했더니 그 들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 까먹으실까 봐. 까먹으실까봐 이걸 까먹으실까 입으로 봐. 하시더라고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실록은 한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보존하고 있는 실록은 848책. 848책. 네, 태조부터 철종까지. 한 분당 그러면 몇 권 정도 되는 거예요? 태조 같은 경우에는 3책인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선조실록. 선조실록 때는 100여 책. 많이 있죠. 네. 이게 태조는 3권인데 네네. 선조는 100권이에요? 예, 오래 제위하셨던 것도 있고 그 사이에 어떤 임진왜란이라든지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기록할 내용들이 많았던 거죠. 아니 혹시 좀 뭐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을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좀 놀라운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예를 것들이 들면 다-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요. 네. 이제 태종이라고 네. 이제 왕자의 난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제 집권했던 왕이 이방원. 있어요. 네, 이방원. 예. 근데 이 왕이 굉장히 자존심도 세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실록의 기록을 보면 활과 화살을 들고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는데 되게 떨어진 거예요. 말에서. 낙마를 해요? 네, 낙마한 거죠. 네. 근데 자기 자존심 상에선 굉장히 이제 불편하니까 그렇죠. 주변의 신하들한테 너희들 이거 사관한테 절대 알리지 마. 알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종실록이 편찬되는데 그때 왕이 친히 활과 화살을 들고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는데 말에서 떨어지다.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절대 사관에게 이걸 얘기하지 말아요. 네. 그렇게까지 적혀 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이 기록으로 그대로 남겨지는 거죠. 대박이다. 네. 그 자리에 사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어떻게 알았지? 누군가 아마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왕이 승하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 얘기들을 다 듣고 나서 취합을 해서. 문서들을 다 취합해서 작성되는 게 실록이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왕이 지금 있을 때 이제 실록을 편찬하게 되면 근데 저 내용은 좀 불편한데. 그렇죠. 그건 빼라 그래. 얘기해봐. 그거 가가지고. 야, 너 누구야? 그 사관 들어오라 그래. 그렇죠.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네. 안 되는 거지. 네. 재밌다. 네. 또 하나만 소개를 해주세요. 네, 또 그리고 이제 그 태종의 아들인 세종 이분이 아버지인 태종실록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세요. 네. 그래서 신하들한테 실록 좀 가져와. 그럼 못 봅니까? 네,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 신하들은 안 된다. 보시면 그때 썼던 사관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데 그 사관들이 불편해서 어떻게 후대 왕들께서도 선례가 돼서 보실 수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중립성이 깨지는 거죠. 이 네. 사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실록이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객관성. 네, 객관성인 거죠. 중립성.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 선대 왕을 평가하는 네, 기록을 남기는. 네 맞습니다. 이거군요. 네. 자, 그럼 사관이 가지고 있는 힘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왠지. 사관은 이제 직책으로 따지면 말단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관을 뽑기 위한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세 단계를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전임 사관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추천된 사람들은 우위직 공무원들의 심사를 먼저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과 당상관들 앞에서 강론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관이 쓴 기록 자체가 바로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엄격하고 까다롭게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책엔 안 나오는 실록에만 담긴 이야기 혹시 뭐 하나 더 있습니까? 네네. 예. 되게 좀 감수성이 높은, 감수성이 있는 이런 거 그런 좋아요. 이야기예요. 너무 네. 이런 거 좋아. 우리가 너무 좋아요. 역사책에서 알 수 없는 네. 이런 거 좋아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태종께서 물러나신 다음에 첫눈이 내리는 날 그 눈을 모아서 정종에게 갖다 줍니다. 그 눈을 모아서 이제 사람을 시켜서 정종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정종이 잡으러 가게 됐거든요. 준 사람을. 그게 이유가 뭐냐면 첫눈을 줘서 받은 사람은 한턱을 내야 돼요.
아. 그런데 그 눈을 받고 갖다 준 사람을 다시 잡게 되면 오히려 갖다 준 사람이 한턱을 쏴야 되는. 네. 오, 이거 뭐야? 네, 그런 문화가 마니또를 있었던 찾아내면 되는 거네. 네, 그렇죠. 아, 실록에 나와 있어요, 그게? 네, 실록에 나와요. 한턱을 쏜다라고? 네, 한턱을 내야 된다라는 걸로. 이야, 네. 진짜 신기하다. 그 정조 네. 대왕 같은 경우에는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그 주변 신하가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제 주게끔 술을 주더라도 작은 잔이 아닌 큰 잔에 주라. 야, 나는 저기 네. 정조가 계실 때 내가 궁에 있었으면 나는 진짜 좀 말단이었네. 나는 저기 저는 뭐 바로 옆에서 예? 바로. 저는 뭐 조셉은 총애를 받았겠네. 충이 많았죠. 저희가 보존하고 있는 실록이 인터넷에서 원문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다 지금 디지털화 되어 있는데 예, 인터넷에서 조선왕조 실록 치시면 번역된 거와 아, 원문 번역된 것도 있어요? 네, 네. 아, 볼 거예요? 안 봐요. 왜냐면 지금 웹툰을 보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다. 아니, 그저 조선 왕조실록은 말 그대로 국보지 않습니까? 네. 관리도 좀 굉장히 좀 철저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중요한 기록물들을 잘 보존하기 위한 시설들이 되어 있거든요. 항상 온도는 항온항습, 그러니까 20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그리고 습도는 45 플러스 마이너스 5%. 20, 네,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18도에서 20도 사이. 네, 그리고 습도는 45%. 45 사이에 왔다 갔다. 아, 그건 어떤 네. 느낌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네.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이야? 여름에 가면 시원하고요, 겨울에 가면 따뜻한. 습도가 너무 많게 되면 종이가 우울해지거나 맞아요, 훼손이 될 맞아요.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오동나무 함에 보관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 네. 항온항습이 계속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꺼졌어요. 꺼지게 되면 이 항온항습 유지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조습제 역할을, 조습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저희 이제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한번 확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직접. 800여 권 넘는 걸 다 확인을 해요? 예, 그렇죠. 한 장 한 장 다 확인을 해요? 한 장 한 장까지 확인하는 건 또 이제 기간이 한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고요. 그 수량까지 확인하는 거는 2년마다 한 번씩. 4년에 한 번 한 장 한 장을 다 확인해요? 장수가 6만 8천 장 정도 되거든요. 6만 8천 장이요? 네, 그리고 면수로 따지면 13만 매. 13만 면. 네. 이거 다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는 몇 한 달 분이나 정도 하세요? 걸린다고 한 두 사람 정도가 실록은 혼자 못 들어가거든요. 항상 2인 1조로 야, 근데 그거를 들어갈 어떻게? 수 있어요. 미사일에 맞아도 아, 네. 무너지지 않는 이게 무슨 벽이에요? 아, 네. 이중벽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재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소고에 있는 기록물만큼은 안전하게 산불이 났다. 그러면 건물 주변으로 물을 분사해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이 산불을 불을 막을 수 일정 시간 막아주고요. 그러면 빨리 이 실록들을 어디론가 옮기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작업들 실록을? 하고요. 예, 그게 또 저희 역할이에요.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다 보면 책을 찢게 돼요. 보다가 막 이렇게 찢고. 그거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보기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집에서도 막 복원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붙여야겠다. 붙여야겠다. 이거 찢어지면 안 돼. 책은 찢어지면 안 되니까 붙여야 돼. 네. 자, 한번 공통 질문 드려볼게요. 네. 단 하나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면 알고 싶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세종실록 그림에 이제 먹물이 하나 탁 떨어져 있어요. 네. 실록에 먹물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림이 정말 잘 그려져야 되고 왕의 기록이기 때문에 잘 보존이 돼야 되는데 이 검수를 했던 사람에 의해서 이 화사가 성치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네, 그런 거. 또 몰라요. 이런 게 단초가 돼갖고 또 영화나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 몽물이. 역추적하는 거죠. 이 먹물이 도대체 왜 떨어졌는가? 네. 아, 재밌겠다. 유퀴즈. 예스. 예스, 좋습니다. 자, 이곳은 고려 시대 때 건립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하던 기관입니다. 이곳의 기본 업무는 왕과 신하가 매일 국정 보는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인데요. 오늘날 청와대에서는 엄정하게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기자들의 근무 공간을 이곳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네. 이곳은 어딜까요? 네. 춘추관. 춘추관. 네. 정답입니다. 예! 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나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를 선택한 가급 국가보안시설 국방과학연구소 허린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 네. 저희가 주변 척척 박사는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야. 로버트 태권보이 김 박사님이에요.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 정의로운 진 주말로 아, 일단 너무 궁금한. 일단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는 허린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는 공중 위협을 막아내는 요격용 미사일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격하는 미사일, 예, 그거 개발에 그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그 미사일 만드시는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죠, 저도. 예. 천국 뭐 이런, 천국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천국 만드신 그 박사님이시구나.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천궁 이후에 제가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만드실 거예요. 일부러 머쓱하게 해드리는 건 아, 예, 예.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하면은 너는 거기 참여도 안 했는데 숟가락만 얹냐? 아,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천궁 이후에 또 차세대 요격 미사일을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국가 보안 일세. 대단하시네. 근데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이렇게 노출이 되셔도 상관이 아, 없습니까? 이게 괜찮습니까?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요격 미사일 이런 거면 진짜 국가 기밀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아예 저희가 이제 보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려야 될 것만 가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홍보가 있으면 그거를 하되 이게 적에게 이롭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선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없죠. 사실. 없죠. 그럼 이름은 본명이십니까? 네, 본명이. 아니, 허린이 되게 멋있어. 약간 저는 약간 허린이 약간 진짜 좀 박사님 이름 오, 같아. 진짜. 그 웹툰이나 영화에 나오는 허린 박사가 네, 허린 박사. 드디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거든. 허린 박사를 납치해서 꼭 우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 영화에. 그리고 정우성 씨가 찾아 나서지. 처음에는 저 같은 네. 친구가 가서 네. 죽음을 당하고 저 같은 친구가 구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우리 둘이. 네네네. 예, 우리 둘이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허린 박사님은 납치를 네네. 당하고. 순순히 납치당할 제가 아니죠. 아, 그래요? 아니 그런 상황이 오면 무술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연말. 야. 연말. 야. 예, 그렇게 했겠죠. 저를 납치하는 놈들한테. 야, 이건 만만치 않은데요? 야, 대단하십니다. 이거 뭐 어떤 장면? 나도 모르게 지금 뭐야? 반에서 그 1등하는 친구들 가운데 가끔 박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그 막 소풍 가가지고 예. 의외의 끼를 발산하고. 진짜?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기들을 많이 개발을 좀 하신다고 하는데 네. 이름을 대면 이렇게 알만한 미사일을 뭐 지금 만든 게 좀 있습니까? 언론에 아마 나간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 보시면은 이제 천궁도 있고, 그다음에 신궁이라고 합니다. 신궁. 예. 그런 거다 해궁이라고 하는 게 또 있고요. 예. 야, 근데 멋있다. 해궁, 신궁. 신궁. 예. 예. 근데 저는 그 이름들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그림이 참 좋았어요. 그 국사책 거기 표지에 보시면은 그 무용총 고분 벽화가 있어요.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말 위에서 활을 있어요. 쏘는 예. 맞아요. 그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 민족으로 그게 표현이 돼 있는데 우리 손으로 KT-1 기본 훈련기를 만들어냈을 때 전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의 손으로 만든 훈련기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말은 이제 만들었다. 이제 화살을 만들어가지고 잘 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활, 그 궁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잘 그게 만드는 걸 궁이죠. 보면서 천궁이겠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이름이 참 좋습니다. 참 정말 또 아니 그 저기 가급 국가 보안 시설은 이게 뭐 어느 정도의 보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가가 제일 등급이 높은 거겠죠. 네. 근데 저희는 사실 그 예전에 있었던 건데요. 네, 뭐예요?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처음 저희 연구소가 서울 홍릉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홍릉 기계공업상가 성동 기계공업상가 이렇게 이름이 있었고 대전으로 이제 대전에 뭐를 만들면서 그거를 네. 대전 기계창 좀 그런 식으로 분의 신분이 알려지면 예. 그러니까 그 회사 자체를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아니 그 현재 가족분들은 박사님 무슨 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뭔가 날라다니는 거 만든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정확히는 모르세요? 아니 이게 이제 저 보니까 보안이 예. 취업 시 신원 조사가 필수고 위조 가능성 때문에 사원증을 SNS 업로드도 안 되고 주기적인 개인 차량 검문, 입소 시 기밀 유지 서약서 작성, 예. 역건물 출입 불가 이건 뭐예요? 역건물이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네. 그 사업에 관련된 사람만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자기가 이전에 그 부서에서 일했다 할지라도 그 부서를 갈 수 없구나.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딴 팀 갈 수 없는 거예요. 유퀴즈면 유퀴즈 사무실만. 딱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예, 딱 그거예요. 옆에 안 돼. 널 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는데 이 출입증을 대고 문이 안 열리니까 당연히 안 열리죠. 근데 안 열리고서 당황한 적이 꽤 있어요. 나도 모르게 늘상 이게 대고서는 승인되지 않았나? 왜 이럴 리가 없는데 어제까지 됐는데 왜 안 됐지? 뭐 집에서도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요. 직장 내에서는 이게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열리지 않으면 이 보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강박적인 이런 있어요. 것들이 좀 있죠. 있죠. 예. 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자주 듣는 말이 그거예요. 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기라 할지라도 만나서 하는 제일 많은 얘기는 오늘 밥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오히려 일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 이게 하다 보니까 거의, 예. 일상적인 뭐 밥 얘기 주로 그렇죠. 뭐 이런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다. 예. 국가보안 특집이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또 생각보다는 또 많지가 않아서 한편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유학을 미국에 가신 있었던 건지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셨던 건지 둘 다인데요. 태어나서 만 5살까지 살다가 온 가족이 왔고요. 한국이요? 그다음에 이제 박사 공부하러 다시 미국으로 가서 다시 가셨구나. 예,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국방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쪽 일을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예 원래 국방 쪽에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셨어요? 원래는 사관학교 가서 전투기 타는 게 꿈이었어요. 예. 우리나라 공군사관학교. 예. 근데 이제 고3 올라가기 직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못 가게 됐고요. 근데 이제 군 복무는 그래도 결국 이제 공군장교로 다녀오고.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국방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국방 쪽에 또 좀 꿈을 갖고 있는 분을 이렇게 또 만나 뵈니까 이쪽 일을 또 실제 하고 계시고. 그 왜 그러냐면 그 초등학교 때 1년 동안 이제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영국에 가 있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이제 보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는 커서 꼭 나라의 힘을 기르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민권 포기하시고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원래 이전에 나사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 나사? 네.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미국 거기. 거기 우리가 나사 지금 하신 거예요? 예. 제가 박사 공부를 하러 가면서 저희 과에 저희 연구실이 나사 랭리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 아예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대학원생들은 다 거기 계약직 직원 신분으로 거기서 연구하고 수업하고 이런 걸 다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서는 제가 있던 곳은 특히 그 행성 대기권 비행 및 진입 부서였어요.
뭐 하는데? 우주선 예, 예. 우주선 이제 행성 대기권에 진입할 예, 때 예. 거기 거기 뭐요? 그거 예, 관리하십니까? 맞아요. 관련된 일인데. 자기야. 아이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해? 대기권을 관리하신대. 행성에 있는 걸 뭘 어떻게 관리해? 대기권을 관리하신대. 대기권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 뭐? 그거 혹시 저기 영화 예. 그 뭐죠? 그 세 분. Hidden Figures. 히든픽. 그거 재밌게 봤고. 그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딱 거기 배경이 되는 연구소가 제가 있었던. 이야, 히든 피겨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인공위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우주선이 돌다가 이때 여기에 몇 시쯤 떨어질 겁니다. 야. 이거 확 거기 소름 돋아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건 네. 이제 착륙 궤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착륙 지점 가장 관심 있었던 건 결국 그거거든요. 착륙 어디에 지점이 그렇죠, 어디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예. 거기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대기권 진입하면 어디 사무실에서 와 박수 치고 하는 거. UHF is good. Touchdown confirmed. We're safe on Mars.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본 착륙 임무 제가 한 게 Curiosity rover라고 해요. MSL이라고 그 하는데 화성에 간. 예, 이게 예. 그거 이제 직접 그 나사 안에도 센터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한 10몇 개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직접 그거에 관제를 맡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환호를 하시고 그 시간대에 미국이 또 넓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박수 치고 이런 것보다도 숫자예요. 아니 근데 야 그걸 어떻게 그런 그렇게 거 계산을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네. 이전에 과거에 내렸던 것 최초로 보냈던 바이킹 1, 2호부터 미국이 최초로 보냈던 그부터 해서 각종 그런 탐사선들의 자료도 다 다시 적분해서 이제 착륙 지점이 어디냐 그겁니다. 착륙 지점이 어디? 착륙, 예. 그리고 지구 같은 경우에는 GPS 위성이 쫙 떠 있어가지고 예, 예. 그 추정이 되는데 화성에는 딱히 확실히 여기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야. 아니 그거 저 궁금한 게 사실 네. 그 나사와 관련된 굿즈나 이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 물건, 상품. 예. 뭐 굿즈 굿즈라고 안 하나요? 예, 물건, 예, 물건들. 기념품. 그 예. 기념품 파는 데가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야 우리는 일단 가면은 거기부터 가야죠. 일단 거기 가야지. 사야 돼요. 일단 거기 나사 가면 그거 사야 펜이랑 그 점퍼, 볼펜, 점퍼, 후드티, 모자. 그 주변 분들한테 선물도 좀 많이 하셨나요? 그거?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 선물을 조셉이 지금 보고 싶은 게 혹시 직원 베네핏입니까? 네네네. 지금 할인. 직원 할인 없고요. 직원 할인. 많이 묻었어요. 조셉이 제일 궁금한 게 베네핏이죠? 저는 왜냐면 이제 느낌에 나사에 그래도 취직을 하게 되면 그렇지. 거기 유니폼이나 이런 것들을 쫙 할인 정도 좀 왜냐면 민석이하고 다 근형이 비비고 할인 되거든요. 해요. 비비고 할인 얼마나 되죠? 야, 이거 만두 무지하게 먹겠구나. 야, 비비고 할인 40% 대단하네.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은 4개 가격에 10개 먹는 거예요, 만두를. 거만해, 조셉. 제가 만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요? 좀 드려요. 여기 하나. 돼. 잘 보여야겠네요. 이거 40% 할인 된다잖아요. 많이 비비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따 보니 조금 피곤한데. 아니 이거 여쭤봐야지. 나사 전 직원에게 여쭤봅니다. 외계인 있다 없다.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죠.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요. 사실 직접적으로 보거나 들은 건 없어요. 근데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근데 거꾸로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 혹시 저일 거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외계인이. 근데 저는 사실은 예. 그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네. 이 안에도 외계인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집에 가서 이렇게 영화에서 있잖아. 이렇게 해서 벗겨가지고 이제. 그 사실 유명한 게 그 로스웰 그쵸. 아시죠? 네네네. 진짜 궁금해. 나사에 계신 분들은 그거 아시는 분들 계실 근데 텐데.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그 나사에 정말로 계시는데 있는지 좀 그거 없는지. 알아보시면은 좀 주변에 알아보실 수 그러면 있을 텐데. 카더라 통신 없습니까? 카더라 네. 나사에서 카더라. 그냥 일에 치인 불쌍한 학생 연구원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아니 그래도 지금 약간 연기도 하시는 거예요?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진심. 혼을 담은 그래요? 혼을. 근데 진짜 박사님 맞아요? 맞죠? 조셉, 그럼 그거를 여쭤볼게요. 나사에나 네. 이 좀 이런 곳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박사님 같은 그런
천재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까? 아, 네. 왠지 모르게 그런 그러니까,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IQ 막 몇 이상 되는 막 어마어마한 막 실력자들만 계신 곳 아니에요? 세 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일단 제가 천재가 아니고요. 정말 천재 아니고 거기 천재들만 모아놨다 그 생각 사실 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제가 느끼는 천재들 많은 곳은 바로 여기예요. 국방과학연구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예. 이분 보고 깜짝 놀랐다는 분은 어떤 분이 계십니까? 바로 제 옆자리에 계신 이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박사님. 이 박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이제 이 박사라고만 하니까 우리가 아는 뭐 박사님이 신바람 이 박사.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이 박사입니다. 이분 말고 진짜로 뭐 성대모사를 하시죠? 진짜 예.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이 박사님이나 아니면 옆에 계신 박사님님이나 아니면 팀장이신 이 박사님이나 보면은 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게 많이 알지 하는 야, 생각이 들어요. 국방과학연구소에는 그러고 보니까 다 박사님이네요. 그냥 옆자리도 박사님, 그러네. 앞자리도 박사. 석사 연구원들도 많이 있어요. 네. 석사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뭐. 예. 근데 굉장히 뛰어나신 석사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고 아니 그 연구원들의 좀 하루 일과는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하루를 보내시나요? 일단 대부분 보면 집 연구소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연구소 안에서는 저희가 보통 하는 연구 개발 업무를 하다가 이제 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 업무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각종 행정 업무 서류 보내고 뭐 서류 공문 받고 공문 작성하고 그렇죠. 그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대회 기간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그냥. 아니 이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좀 뿌듯한 점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면서 그 당시에 남들이 버리고 간 거 또는 우방국이 준 무기 이런 거를 가지고 근근히 이렇게 이어오다가 중간에 이 연구소가 생기면서 차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가게 됐고 그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더없이 좋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방력 순위가 네. 세계 6위인가. 네, 그렇게 그쵸? 됐습니다. 저도 읽었어요. 네, 그거 읽었어요 기사를. 우리나라 이 기술로 우리나라 이 무기를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참 엄청난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물건은 일반 공업 제품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더 극한 환경에서 더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성공적으로 이게 작동할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 그게 가장 커요, 사실. 물론 저희가 만드는 이런 무기 체계들이 정말로 쓰이는 상황이 오는 거는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아요. 그건 만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남을 해야 할 어떤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빈틈이 보이고 약해 보이면은 바로 공격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아니 이 국방과학연구소를 꿈꾸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꼭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습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걸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국사책에 보면은 930여 회의 외침을 막아내면서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좋은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허린 박사님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진짜 본인이 박사라는 걸 증명해 주셨어요. 이제 아셨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퀴즈를 내서 맞추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리는데 자 좋습니다. 여쭤볼게요. You quiz? On the block? One more time, please. You quiz on the block. You quiz. 이것은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조선시대 로켓 무기입니다. 고려말 최무선이 만든 화기를 개량한 이것은 화약을 활용해 화살이 로켓처럼 날아가게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종 때 발간된 국조 올해 의설에는 이것의 자세한 그림과 제조법이 기록돼 있어 오늘날 복원이 가능한 가장 오래된 로켓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신기전으로 가겠습니다. 신기전. 네.
정답입니다. 야, 신기전 박사님께 100만 원의 상품을요.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20년간 5분의 대통령 식탁을 책임진 전 청와대 총괄 셰프 우리 천상현 셰프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청와대 대통령 요리사 천상현입니다. 야. 그러니까 전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현재는 남으신 분. 짬뽕집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는 그냥 짬뽕집을 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5분의 대통령 식탁을 이게 책임지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셔가지고 언제 예. 제가 최연소, 최장, 최초 31살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20년 4개월 마치고 명예퇴직. 20년이었으면은 지금 얼추 계산해 보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계실 때부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년 2개월 하고 명예퇴직을 나오셨어요? 했습니다. 예. 아, 어떤 기간 때문에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방전이 되고 셰프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 위해서 한번 음식도 한번 드려봐야 되고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한번 결단을 내린 거예요. 세계 수석 셰프들의 모임에 그 아, 한국인 최초로 네, 가입을 그게 이제 하셨어요? CCC라고 약자인데요. 그게 뭐 클럽 셰프 디어 셰프라고 해서 셰프의 셰프. 대통령제 셰프예요. 대통령 수석 셰프들. 그분들만 모임이 있군요. 네, 엘리제궁 수석 셰프, 네. 뭐 백악관 수석 셰프, 그 헤드 셰프들이 모여서 뭐 그 나라 우리나라의 메뉴, 뭐 레시피 교환, 그 나라에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서로 교환하는. 그것도 최초로 가입해서 있는 동안만 그 가입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나오게 되면 다 탈퇴가 되는 거고. 야, 원래 그 이렇게 전공이 요리 쪽을 아니요,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요. 저 토목을 전공했어요. 네? 토목을 전공하다가 친구가 야 보험 영업하지 않겠냐 그래서 6개월 동안 보험을 했는데 한 건 예약을 했어요. 6개월 동안 하면서 6개월 동안 한 건이면 이게 뭐 그래서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예. 그러던 차에 이제 친구가 야 그럼 호텔 사람 뽑는 데는데 또 같이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같이 들어가게 된 게 지금 현재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아니 그 어떻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 31살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중식을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중식 요리사를 뽑아달라고 호텔에 의뢰가 와서 이제 제가 추천을 받게 된 거죠. 그 얘기하신 곳이 또 그 굉장히 중식당이 좀 유명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근무를 하시다가 추천을 받아서 이제 청와대에 가시게 된 거예요? 예. 저 솔직히 대통령 요리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친구들이나 후배들은 야 거기 가면 직원들 한 500~600명 식사해 주는데 거기 가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단체급식 요리사로 알고 있더라고요. 다. 그건 또 따로 있군요. 따로 있죠. 따로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대통령만 모시는 전담 요리사인데 한식 둘, 양식 한 명, 예. 중식 한 명. 그럼 네 분이 근무를 예. 하셨어요? 네 분하고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서비스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한 팀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인분 정도를 만드세요? 보통은 두 분이 있으면 두 분 것만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 오시면 가족 하시고 그래서 간단한 10명 이내, 15명 이내는 자체 행사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소국 용사들 뭐 200명, 300명 이렇게 오시면은 호텔에서 캐터링이 다 들어오죠. 그런 거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인원 가지고는 그렇죠. 못해요. 몇 분이 그 네. 몇백만 분 그 음식은 사실 준비하기가 좀 힘들죠. 아니 그 좀 청와대에서 근무하려면 되게 자격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신혼조회만 저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떨어진 줄 알았어요. 2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연락이 오던가요? 연락이 와서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자고 그것도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자는 거예요. 저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은 좋았죠. 네. 근데 주변에는 알리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합격하기 전까지는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만 아는 정도. 그 청와대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혹시 뭐라고 얘기를? 보안이죠. 보안. 보안. 절대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오픈하면 안 되고. 식단이나 이런 것도 대통령께서 드시는 음식이니까 이런 것도 좀 보안 사항 아닌가요? 보안은 식단, 그 메뉴, 동선
일정이 잡히는 건 저희들은 미리 알거든요. 내일 어디 가신다. 네. 이런 부분들은 다 보안이죠. 심지어 이제 가족들이 들어오는 것까지 왔다 갔네 안 갔네 뭘 먹었네 안 먹었네. 하여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보안. 그렇죠. 보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궁금한 게요. 그럼 거기 한식이 있고 양식이 있고 중식이 있으시면 네. 일주일 식단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뭐 오늘 저녁은 좀 중식 어때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좀 요리를 준비해 주시는 건지. 보통은 일주일 식단은 짭니다. 아 짜세요. 네, 짜요. 여름에 오늘 날씨가 더워요.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네. 그럼 미리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미리 이제 소스를 줘요. 얘기를 먹었다. 해주시면. 그럼 이제 또 바로 점심 메뉴가 바뀌는 거죠. 냉면으로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제 일주일 식단은 있으나 있으나 그때 뭐 또 네. 계절 상황이나 이런 거에 네, 따라서 네. 특수한 경우에는 좀 뭐 해주실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저도 DJ 대통령이 중식 좋아하셨다 했잖아요. 야채 탕면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쉬는 날. 갑자기 네. 전화해서 같이 이제 같은 셰프들한테 뭐 좀 준비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시간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예. 그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혹시 우리 대통령께서도 매일 그냥 드시다 보면은 외부 음식이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치킨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뭐 피자를 뭐 드시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찾을 때는 시간상이 없으니까 저희도 가까운 데 전화를 해서 그냥 차량을 타고 나가서 가져와요. 아 픽업을 하시는 거예요? 픽업을 해요. 아. 시간이 여유 있으면 어차피 양식 셰프 있고 다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또 해요. 튀김 있으면 다 잘 아, 튀겨요. 근데 그래도 그 브랜드만의 맛이 있으니까. 아 그거는 이제 대통령님이나 영부님이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손주들이 오면 오늘은 뭐 예를 들면 뭐 먹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사오죠. 대학로에 옛날에 그 개그맨 그분이 또 피자 하시는 거기 또 네. 맛있다고 또 거기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얘기해 주세요. 이원석 선배님이 하신 맞아요. 거기에 가서 가지고 이제 또 그걸 가져오시고. 한 10판씩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3판 골고루 나눠 먹죠. 아 그러니까 똑같이 먹습니다. 하는 김에 또 주문하는 김에 우리도 또 조금 먹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도 입인데. 맞아요. 아, 우리 집은 맞아요. 입이잖아요. 맞죠. 예. 오랜만에 듣네. 우리도 입인데. 아, 그럼요. 네, 내일 야, 또 우리도 입인데. 내일 또 입인데. 예. 아 그렇군요. 대통령이 드시는 식사는 뭔가 좀 이렇게 좀 특별한 게 좀 있지 않을까. 똑같아요. 어느 가정집이나 먹는 거는 똑같아요. 네. 그 대신 관리된 음식들 있잖아요. 신선한 음식, 제철 음식. 유기농이라든가 뭐. 그렇죠. 네네네. 이제 그런 위주로 모시는 거지 뭐 진짜 남들이 못 먹는 음식 먹는 거는 아니에요. 식사가 나가기 전에 검시를 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검사를 좀 하는 있습니다. 경우도 좀 있습니까? 예, 옛날에 이제 김이상궁인데 지금은 검식관이라고 부릅니다. 있어요 따로요. 검식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음식도 먹어보지만은 주방의 위의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먹어보고 하고 최종적으로 나갈 때 또 먹어봐서 청와대에서는 이게 뭐 김장도 직접 하세요? 네, 김장도 김장도. 그때 당시 한 250포기, 300포기 하는 거 꽤 많이 하시네. 굉장히 많이 네. 250포기면 굉장히 많이 하는군요. 직접 배추 받아서 건고추 오면은 이렇게 그 물걸레를 하나씩 다 닦아야 돼요. 뭐 너무 매워서 방독면 쓰고 닦았어요. 방독면 쓰고 지금 너무 매워요. 그 당시는 사실 뭐 고추를 진짜 저희 집에서도 다 그거 닦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고추 제일 많이 먹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페루, 멕시코 뭐 페루, 이런- 멕시코, 베트남. 그쪽이 고추를 제일 많이 먹고 근데 우리나라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추로 만든 소스에 찍어 먹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는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잖아요. 고추를 고추장에 그거는 찍어 해외 분들이 우와 무슨 고추를 먹는 것도 대단한데 그걸 또 고추장에 찍어 먹으니까 고추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맞아요. 아니 그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을 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 순방도 이제 따라가기도 하고 안 따라가기도 합니다. 아 따라갈 때가 있고 안 따라갈 때가 네, 있고. 공식 행사는 거기 음식을 드세요. 네. 드시는데 이제 안 드실 때는 저희들이 이제 한국 사람은 또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먹어야지 힘이 나듯이 예. 들면은 그래서 그런 거 간단하게 해드리고 저희 외부 뭐 여행 갈 때 뭐 컵라면 네. 가지고 가서 뭐 저녁에 거기다가 이제 좀 먹기도 하고 뭐. 네, 그건 이제 저희 소지품이고요. 아, 네. 대통령님은 컵라면에다 컵라면 안 드실까요? 직접 끓여드리죠. 아 라면은 그렇죠. 그래도 궁금한 게 물론 뭐 다 레시피가 다르지만 대통령께 드리는 라면 뭐 레시피는 좀 다릅니까? 뭐가 뭐 좀 좀. 라면 레시피는 배고플 때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설명서대로 끓여주는 게 가장 맛있어요.
뭐 사실은 맞아요. 라면은 네. 거기 있는 대로 먹으면 맞아요. 참 맛있어요. 자연송이 따왔다고 라면만 다 베린다. 라면 그 그대로. 뒤에 거의 써 있는데 뭐 380g 물에 몇 분 끓여서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맞아.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짜 라면 좋아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저희가 안 끓여줬어요. 왜요? 직접 끓여 드셨어요. 아, 직접 끓여드리시는 토요일 날, 거예요? 일요일 날 이날만큼은 직원들도 좀 쉬어야 되고 아. 주말이니까 그 본인이 직접 끓여서 형이라고 라면을 드셨어요. 저희들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이렇게 뭐 어디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나면 사장님들이 계속 저희가 이제 배불러서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 좀 남기셨네. 이거 맛이 없었어요? 예. 예, 뭐 좀 약간 그래서 드시고 이렇게 이렇게 음식을 보고 또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저희들도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되게 예민해요. 에피가 양식, 뭐 한식이 이렇게 나가면 이제 중식 이제 3번이 다 나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보이지 않게 그 안에서. 네, 보이지. 내 음식을 다 드셨네. 그렇다고 동료한테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오늘 메인은 좀 안 드셨어요. 그러면 뭐가 아닌가? 스스로 표현을 못 하지만은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서로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그 좀 근무를 하시면서 좀 아찔했던 순간도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잔반을 보다가 하얀데 뭐가 하얀 이렇게 까만 머리카락이 하나씩 있어요. 머리카락 있다 혼을 안 내는데 그때는 덜컥하겠네요. 덜컥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우리끼리 또 싸워요. 야, 아줌마 이 머리카락 서로 이게 또 범인이라는 길이로. 서로 이제 어서 범인 색칠을 위해. 야, 너 머리 가늘으니까 너 염색 많이 하니까 가는 거 네 거 같다는 둥 뭐 아니다 뭐 옆에 털 같다 짧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지금 이게 뭐냐 대통령한테 그냥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다져. 그런 날은 근데 진짜 속상하시겠네. 아유 되게 미안하죠. 차라리 뭐라고 했으면은 옛날 같았으면 이거 곤장 50대 막 그랬는데 진짜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전 같으면 곤장 50. 예, 진짜 잘못하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모자도 쓰시고 다 하시는데도. 해도 들어가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참 게 아무리 사람이 하는 일이라. 우주복 입고 있어도 들어가려면 들어갑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최대 수준의 우주복 입고 있어도. 반도체 입고 있어도 반도체가 복장이 돼도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더 다음에 더 신경 써야겠구나. 더 잘해야겠구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엎질른다거나. 뭐 그릇 놓다가 깨뜨린다든가 와인 먹다가 와인잔이 깨진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그거 똑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지. 우리가 그 인공 로봇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확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렇죠. 대통령님도 사람이고 네. 국민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해해 주시는 것 사실 같더라고요. 뭐 안 그러려고 하다 보면 그럼요. 더 잘하려다 보면 네.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셰프님이 혹시나 뭐 요리를 하시다가 뭐 재료를 깜빡하고 안 넣으셨다거나. 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중국 요리는 팔보채가 한 8가지, 10가지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한 가지 안 넣는다고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진짜 게살습인데 게살이 안 들어가면 아는데 게살습에 흰자를 풀잖아요. 예를 들면 그건 몰라요. 그럼 아니 나갔는데 내 동료들한테 이거 안 넣네. 그러니까 게살숲에 게살이 안 들어가면 아는데. 예, 게살숲에 뭐 다른 게 하나 흰자, 빠졌다고 해서. 후추 이런 거 안 넣어요. 예. 많이 볶는 요리는 뭐 하나 안 들어가도 간만 이상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지.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때가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실수는 이제 그냥 네. 예교로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럼 중식 모든 걸 다 하십니까? 뭐 깐풍기, 탕수육, 양장피 뭐. 짜사이도 하고 다 합니다. 짜사이. 오이 피클. 별명 짜사이예요. 짜사이 엄청 좋아해요. 짜사이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식 호텔에서 호텔 고급 요리부터 양장피까지 다 해요. 궁금한 게 댁에서는 어떻습니까? 댁에서도 이렇게 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주시나요? 우리 중식 요리는 못하고 그냥 김치볶음밥 뭐 이런 거. 아니 지금 우리 집이 자녀분. 자녀분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작은 딸하고 우리
처남의 조카 너무 아 조카분이시고 경기도에서 오늘 8시 반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 아침이요? 예, 8시 반에 와가지고 왜 지금 이렇게 왜 좋았어요? 이렇게 죽었어요? 교육 좀 시키고 해서 데려오려고 일찍 오라고 그랬어요. 혹시 무슨 교육을 실수할까 시켜요? 우리 저기 아버님께서 댁에서는 이렇게 중식 같은 거 많이 해주셨습니까? 가끔씩 해주세요. 어때요? 저 아버님이 해주신 게 맛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 사 먹는 게 맛있어요? 그래도 아빠가 해주신 게 아 그래도 확실히 예. 아까 10시에 교육을 좀 다시 시키시네요. 진짜 맛있어요. 인터뷰가 좀 많이 경직돼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보다 더 오랜 시간은 청와대에 있으셨던 거잖아요, 셰프님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감회가 청춘을 바친 거지요. 날마다 20년 동안 아침마다 비표 3번씩 찍고 들어갔던 곳을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구나. 나갈 땐 저희가 인수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저 딱 서 있으면 아유 진짜 저희 맛있는 거 해주고 5년 동안 고생 진짜 많이 하셨다. 그때는 뭐 다 녹아나는 거죠 몸이 그냥. 하여튼 나가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때 5년께 채증이 다 내려앉는 거죠. 참 잘 선택한 직업이다. 다음에도 이걸 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했지 않았을까. 제 사회생활의 가장 긴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웠던 점도 있고 서글프졌던 점도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내 개인적인 시간 없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5분의 대통령을 모셨다는 명예와 자부심, 긍지. 그 청와대에서 일하는 동안 배려를 해주신 우리 가족분들한테 영상 편지를 한번 써볼게요. 아 잠깐만요. 아우. 따님. 네, 어떤 게 지나가길래 지금 울컥하셨어요? 잘해주지도 못했고 애들한테 부모님한테도 그냥 애들이나 와이프 앞에서는 씩씩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거 하죠. 근데 막상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안하고 고맙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저야 뭐 대통령을 모신다는 긍지와 그런 게 있었지만은 추억거리가 많이 없는 거죠. 애들하고. 그것도 또 지금 갖자니 지금은 다 로드에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이프라는 말보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걸 좋아하는 우리 홍윤미 고생도 많이 하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우리 두 딸들하고 재밌게 살며 앞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며 살자. 홍윤미 영원히 사랑해. 지금은 현재 짬뽕집을 예, 예. 운영을 하고 네, 사실은 레스토랑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짬뽕집을 하면서 저녁에 이제 요리 몇 가지만 팔아요. 아 약간 그 뭐 타이틀 그런 거 좀 이렇게 해놨습니까? 청와대 뭐 20년 군. 네, 20년이 아니고 그냥 사진들 몇 개 해놓고 사진들 몇 개 해놨어요. 대통령께서 함께 이렇게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네. 그런 사진하고 아. 뒤에 뭐 전용기 있는 사진 이렇게 찍은 거. 제 비행기는 아니지만은 그냥 그러고 몇 개 걸어놨습니다. 아, 세진 씨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좀 식당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이런 거 은근히 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알게끔 해놨나요? 네, 누가 봐도 청와대에서 하는 걸 알 수. 그럼 혹시라도 나중에 꿈이 조그마한 카페를 차리시는 건데 카페를 차리시면 거기에 좀 연역을 좀 붙이실 건가요? 거기에? 어디에? 양력을 카페.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연예대상 몇 번 쓰세요? 제가 꼭 카페를 만약 카페를 열면은 갖다 놔야죠. 아 그렇죠. 거기 트로피랑 뭐 이런 거 트로피나 이런 거쭉 넣고. 예. 전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거 뭐. 아 그거 왜 나쁩니까? 네, 이렇게 조금씩 왜냐면 조금씩 해서 포인트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추억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 공통점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비밀인데 안 비밀이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아닌 척하는데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주신 시계라든가 뭐 그렇죠. 대통령 시계 차면은 괜히 일부러 긴 팔소매가 있는데 좀 짧은 거 입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 그러면 야 그거 시계 야 그거 어떻게 구할 수 없냐? 야 없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기 나와서 5-5분을 모셨으면은 저 역시도 제가 스스로 할 때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대단한 거죠. 얘기 안 하면은 모르잖아요 상대방은. 모르죠. 그래서 그 황희정승이 옛날에 한 28년간을 왕옆에서 모셨답니다. 네. 24년인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야 황희정승이 몇 년 모셨는지 알아? 이제 그렇게 해서 알아달라고 얘기를 좀 시작하시는구나. 유도를 이렇게 하는 일단 편이에요. 시계를 또 이렇게 해서 팔을 좀 걷고 얘기를 하고 네. 얘기가 무르익으면 예, 황희정승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 퀴즈를 맞힐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퀴즈 예스. 예스. 자 이것은요 로마 시대 전쟁에서 병사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것 한 줌의 값은 일반 병사들의 월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는데요. 또한 이것을 신성하게 여긴 네로 황제는 아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이것을 태웠다고 합니다.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라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추. 상처를 저는 뭐 전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금? 아, 네. 이게 아닌데 지금 상처를 치료한다는 거에서 제가 넘어간 것 같은데. 상처에 소금을 뿌려요? 기름에 물 붓는 거 아닙니까? 거의? 아니 소독 소독이. 소금 정답은요 계피입니다. 시나몬이라네요. 계피 어려워. 계피까지 생각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상처에 소금을 말고 그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차피 이것도 인간이 하는 거라 뭐 그렇죠. 기계가 아닌데요. 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어차피 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자기 백에서 여기만 종이 나올 수 있죠. 저기서 그 값어치를 해서 가겠습니다. 예, 서부도 그렇고. 돈 받아도 제가 못 쓴다. 와이프가 다 뺐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게 더 낫습니다. 뭐 진짜 이거 하나. 야, 종어 나왔어요? 이것도 셰프님하고 너무 딱 맞는 게 식기세척기. 야, 이거 좋은 거야. 야, 식기세척기. 예, 고맙습니다. 정보 보안을 책임지는 화이트 해커 스틸리언 대표 박찬남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해커는 뭐 약간 좀 검은 후드티에 그렇죠. 그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디 으슥한 곳에서 뭔가를 계속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데 지금 화이트 해커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게 화이트 해커는 보통 해킹이라는 거를 방어 목적, 보안 목적으로 착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화이트 해커라고 하고 예. 반면에 이제 블랙 해커라는 것들은 그 반대되는 의미죠. 뭐 나쁜 목적으로 해킹을 한다. 정보를 빼내고 예. 국가 기밀을 막 또 이렇게 빼내고 네, 맞습니다. 기업 비밀을 빼내고 네, 기업 비밀을 빼내고. 아니 그 화이트 해커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 그러면 어릴 적부터 화이트 해커가 꿈이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런 블랙 해커에 대한 생각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화이트 해커 자체가 꿈이었고 영화나 이런 매체들에 보면 해커들이 엄청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막연한 동경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책을 사서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타자도 좀 잘 치십니까? 타자 옛날에 잘 쳤어요. 옛날에 엄청 잘 쳤어요. 한메 타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 몇 타 나오시는지 얼마나 여쭤보- 치는지 1000타 정도. 1000타. 와. 일본에 1000타? 영화 속에서 뭐 예를 들면 계속해서 막 이게 화면에 막 잠깐만 있어봐. 언제 돼? 조금만 있어봐. 다 왔는데 그 영화 속에서 모습과 실제와 좀 차이가 있다면 그게 막 영화에서는 보면은 막 까만 화면에 초록색 글자들 막 있고 엄청 빨리 지나가죠.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죠. 사실 그거를 사람이 읽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빠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허구고 그리고 막 키보드 막 치면서 막
대한민국이 뭐 위험에 많이 막 그렇게 하죠. 엔터 막 팍치고. 내가 구해서 세상에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돼? 해킹이란 게 엄청 길고 지루한 그 과정의 연속인데 원래는 계속 이렇게 보면서 막 탁탁 하고 연구하고 막 며칠, 몇 주, 몇 달까지도 걸리거든요. 각급 국가보안시설의 정보보안도 담당을 하고 계신다는데 주로 그 어떤 곳들의 보안 업무를 좀 하시나요? 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사, 뭐 대기업, 군 이런 쪽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보안 컨설팅이라고 해서 해킹을 직접 하고 그 해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뚫린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이거 알기로도 유명한 그 해커분들 가운데 오히려 나중에 어떤 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스카우트 돼갖고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뭐 요즘에는 보안 전문가나 해커들이 워낙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좀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표님도 인재를 뽑을 때 해커분들은 좀 우대가 됩니까? 해커분들은 워낙 그 고급 인재라 찾아다니죠. 막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조건도 많이 좀 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근데 사실 아니 해커가 이게 와. 근데 사실은 해커분들이 내가 해커입니다라고 잘 안 하니까 뭐 소문을 듣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뭐 이걸? 전라도에 누가 있고 뭐 경상도에 누가 있고 막 예. 약간 이게 또 해커하면은 검은 유혹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뭘 좀 해킹해달라, 뭘 빼내달라 이런 거 혹시 받아보신 적 있어요? 요즘에 제가 뭐 경찰이나 검찰 이런 데 자문을 하니까 요즘에는 안 오는데 네. 옛날에 어릴 때는 뭐 현금으로 하는 그 도박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 같은 거군요. 예, 그런 거 패를 보는 걸 만들어주면 뭐 얼마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옛날이라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뉴스에 뭐 예를 들면 엊그제 뭐 어디에 보안망이 뚫렸다. 일부러 그런 거를 일부러 해킹을 해가지고 자기 몸값을 올리는 경우도 있나요? 요즘에 그럼 바로 잡혀가지고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CIA를 해킹했다, 나사를 해킹했다 이러면 스카웃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맞아요.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은 커리어가 단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예. 실제로 요즘에도 이렇게 해킹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해킹이라는 게 24시간 일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선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이버 전쟁을. 우리가 모르지만 예. 아니면은 은행에 있는 뭐 예금돼 있는 돈을 뭐 빼돌린다거나 빼돌린다든가. 예. 그것도 하긴 하는데 그 저희들이 보통 그 화이트해커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거죠. 직접 이건 하면 안 되겠다. 다시. 그래요. 네네. 다시. 그래요. 네네. 오늘 좀 약간 좀 보안. 약간 민감한 거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안벽을 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보안 시설을 완벽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깨볼게요. 그래서 이거 깨지면 뭐가 문제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야, 그러면 그걸 이제 깨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는 100%였었어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다 깨졌다니.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그거는 뭐. 뭐로 깨요? 조세 진짜. 벽돌로 깨겠어요. 뭐. 진짜 어떻게 깨 그거를? 아니 그걸 어떻게 깨지? 아니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해결했던 사건들이 좀 있습니까? 뭐 해결했다보다는 뭐 민간 입장에서 좀 많이 노력했었던 건 예전에 그 320 전산망 사이버 테러가 있었던 언론사 그리고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이버 테러였었습니다. 그 언론사 같은 데는 직접 그 당시에 가보니까 막 손으로 이렇게 써서 리포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왜냐면 컴퓨터가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언론사 가서 그 피해 입은 시스템들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고 이미 피해를 입었지만 2차 피해나 이런 것들 가능성을 또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방어를 좀 제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첫 번째 공격을 분석하다 2차 공격 코드가 숨어 있는 걸 뭐 이렇게 알아내셨다는 그런 얘기. 네, 뭐 그런 그 뭐 공격 징후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 입장에서는 했고 실제 뒤에선 더 다른 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겠죠. 저는 이제 드러난 게 그 정도고. 예.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 그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밖에서는 와이파이는 안 쓰고 있고요. 공공 와이파이요? 예, 공공 와이파이는 웬만하면 해킹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 5G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것들은 보통 한 글자라도 사이트별로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요? 저는 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외우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이게 보통 이제 사이트가 50개면 사이트별로 비밀번호를 다르게 하면 50개를 외워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약간 패턴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다 이러면 N으로 시작하니까 비밀번호 앞에 N을 입력하고 다음이다 이러면 D로 시작하니까 앞에 D를 입력. 이런 식으로라도 다르게 해야 돼요. 아무리 뭐 보안이 잘 된 사이트에 가입을 했더라도 군소 작은 사이트에 가입을 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뚫리게 되면 이게 또 골치 다 아프네. 대입을 하거든요. 사이트별로 해커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랑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게 엄청 상투적으로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요? 업데이트 왜냐면 왜? 업데이트를 하면 기능만 보통은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거기에 이제 해킹 취약점도 함께 보안 패치를 통해서 막아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업데이트를 안 했다 이러면 1년치의 해킹 취약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요즘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있는 그 카메라 그 회사에 있는 해커분들 공통점을 딱 보니까 보통 노트북이나 캠 같은 곳에 꼭 테이프로 가려두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집에서 스티커로 가려놨어요. 스티커 가져라 보인다고. 애견 카메라에서 애견용 CCTV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킹을 해서 영상을 몰래 지켜보고 녹화를 하고 사이트에 공개하고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여러 가지 해킹 수법도 좀 이게 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해킹 수법은 좀 뭐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회공학 기법이라고 해서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해킹 수법이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보이스 피싱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드라마 작가다. 근데 이걸 보다가 여기 계신 분 이걸 딱 봤는데 이런 컨셉이 너무 좋아서 조연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메시지 보내고 시놉시스를 좀 봐주세요 하고 링크를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 읽잖아요. 링크를 네네. 클릭하죠. 그러면 그때 뭐 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오네. 하거든요. 거기다. 그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뒤통수로 때리네 이거. 근데 보통 해킹이라는 게 막 엄청 심각한 고급 기술을 이용할 것 같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의 취약점을 많이 이게 막 금융권 같은 데는 보안 예산을 막 몇백억씩 매년 쓰기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근데 보안이라는 게 100%가 없어서 어딘가는 홀이 있습니다. 왜냐면 컴퓨터지만 결국 컴퓨터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거는 결국 실수라든지 허점이 있기 마련이라서 그런 확률을 줄여주는 게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대표님이 정말 수백 개 업체를 하시다 보면 뭐 금전적으로도 뭐 굉장히 좀 수익이 갑자기 제가- 뭐야? 아유 아까부터- 수익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부터 좀 봤는데 굉장히 고급 원단을 굉장히 편안하게 보여도 깜짝 놀랐네. 수익이 이게 뭐 제 수익이 뭐 높다 이거보다 요즘에 좀 저는 좀 만족스러운 거는 네. 예전에는 뭐 해커 뭐 보안 전문가 이런 대우가 많이 낮았거든요. 막 얼마 안 되고. 근데 요즘에는 수익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를 줄 때 좀 지장은 있지만 그래도 개인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해커 입장에서는 좀 대우가 높아지고 있다. 실례지만 매출을 여쭤보는 건 실례입니까? 아니면 오픈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 실례는 것. 실례는 아닌데. 실례는 아닌데. 저도 뭐 마음의 소리가 나왔네요. 아니 제가 좀 이해합니다. 아니, 실례죠. 혹시라도, 실례. 제가 좀 그러면 이거는 좀 곤란하면 얘기 안 하셔도 예. 되는데 그 회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건바이 건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근데 너무 직접적이야. 아니, 케바케. 날카로운 질문이셨어요. 예. 그죠. 건바이건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의 그 해커분들이 글로벌 탑 레벨이 엄청 많아요. 각 분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몇 개월 동안 연구한 그 결과의 가치가 뭐 수십억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건바이건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제가 지금 시작하기엔 좀 늦었습니까?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아니 왜요? 이게 뭐 나이 제한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세 어떻게? 저 올해 이제 40, 연세가 올해 40 됐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지금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들어올 수는 있는데 뭐 예. 할 게 없는 거죠. 아 네. 옆에서 뭐 커피를 마시면서 뭐 성대모사 이런 거 안 됩니까? 개인기 춤. 뭐. 아 제가 뭐 감히 모실 수 없는. 나중에 뭐 회사 회식 때나 한번 불러주시죠. 뭐. 코로나 정식 때. 뭐. 회식 때 왜 불러? 네, 송년회나 이런 거 하면 제가 기가 막히게 한 2시간. 송년회 아직 거의 11개월 남았는데. 2시간 이상은 못해요. 2시간까지만 제가 잘합니다. 2시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또 수당도 따로 붙고 또 콘텐츠가 조금 그만해. 이거 콘텐츠야. 이거 충분히 콘텐츠는. 제가 예. 황당한 제안도 좀 있습니까? 의뢰인들의? 황당한 뭐 예전에 지인분이 이제 아버님이셨는데 자기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이제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휴대폰을 좀 보게 해달라. 이런 근데 사실 그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이잖아요. 그거 뭐 그 마음이야. 뭐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 보시면 또 뭐 합니까 그거. 안 보는 게 예. 낫죠. 안 보는 게 낫죠. 예. 그럼 혹시 이런 것도 해킹할 줄 알아 하고 도발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뭐 내 거 휴대폰 비밀번호 풀어봐 뭐 이렇게. 아, 그 예전에 그 아는 기자분이랑 밥을 먹었나 뭐 미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그 패턴으로 푸는 패턴, 네. 예,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잠금 뭐 풀 수 있냐? 10초 만에 풀면 손을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초 만에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이게 사회공학 기법인데 이렇게 햇빛을 비춰보면 이게 길이 나오잖아요. 길을 이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아, 그렇지. 있나? 네, 이렇게. 아니 오늘 그 저기 얘기 난 김에 그 이제 본인이 봤던 그런 그 해킹 뭐 하는 영화 좀 혹시 좋아하세요? 아, 해킹 영화는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어떤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 멜로나 아 그래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또 의외시네. I'm definitely coming down with something. It's too embarrassing. Don't tell me. Okay, there's this guy. What's he look like? 되게 오래된 고전인데. 실제 그 장소도 딱 갔었어요. 그 뉴욕에 거기. 예, 그 막 식당에서 막 이런. 와 진짜. 와 진짜 좋아한다. 너무 좋아해서 뭐 그런 거. 스파이물 중에서는 좀 현실적인 거. 어떤 거요? 그 모스트 원티드맨이라고 필립 호프만이 나온 건데 이게 실제 그 영국 정보기관에 있었던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현실이랑 거의 똑같아요. 모스트 원티드맨.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현실적인 거. 예, 예. 물론 멜론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근데 멜로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뭐 결핍인가? 뭐 아무튼 그런 뭔가 예. 공감돼요. 멜로를 좋아하시는. 예. 자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 혹시 단 하나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떤 걸 알아낼 수 이건 엄청 명확한 건데 뭐예요? 저는 그 외계인 정보를 좀 얻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미국 대통령도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외계인 정보를 브리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맞아요. 예. 이거 좀 외계인 상당히 또 꿈이 미국 대통령. 어릴 때. 개인적으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있죠. 있어요. 무조건 있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사람이 그러니까 파충류인데 뭐 사람의 형체를 한 reptilian인가 뭐 이런. reptilian.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것까지는 사실 반신반의지만. 아니 근데 SNS 보면은 막 유명한 해외에 유명한 사람들 reptilian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찰나의 순간에 이제 눈 모양이 막 도마뱀처럼 파충류로 변하고 막. 변하고, 예, 그래요? 예, 있어요.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reptilian. 알죠. 도마뱀 혀가 나와요. 이 정도까지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외계인이 있다 정도로 좀 정리.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좀 대표님 언제신지. 업무 자체가 항상 뭐를 막고 지켜주고 예방하고 이런 거라서 항상 좀 보람을 느끼기는 합니다. 근데 막 불을 끄는 사람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했냐 아니면 뭐 하고 있냐. 이게 뭐냐면 해킹 취약점을 몇백 개를 막으면서 엄청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잘 막았으면 겉으로 보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한 일인데 뭐 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반대로 몇백 개의 취약점을 다 막다가 실수를 어떻게 하다가 하나가 딱 뚫리면 그러면 너희들 뭐 했냐? 이제까지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해도 욕먹고 잘못해도 욕먹는 거죠. 근데 이 각급 시설 관련이나 아니면 사이버 보안 쪽에 계신 분들은 약간 그 소방관, 경찰, 군인 이거를 합쳐놨다고 보면 돼요. 비밀인데 안 비밀이고 싶은 게 있습니까? 이거 제가 처음 말하는 건데
제가 그 고등학생 때부터 거의 대학교 초반까지 그 이름 모를 그 국가기관 쪽으로부터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등록금 이런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 대가 없이 계속. 저는 그때 이유가 그냥 남들보다 컴퓨터를 조금 더 잘한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아직도 저는 그런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작게라도 좀 많이 다시 베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수년 됐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좀 그 당시에는 비밀이었으니까 알려지면 안 돼서 몰랐던 그런.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그 어떤 예, 뭐 이름은 아마 몰랐나 없었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 이름 모를 어떤 기관으로부터 계속해서 뭐 이런 지원을 어느 정도 좀 받았다. 이야.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이버상에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이 사이에도 이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진짜 수많은 인재들의 이게 또 실력이 우리 또 이 국가의 경쟁력이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비밀인데 뭐 안 비밀이고 싶은 건 없으십니까? 비밀인데 안 비밀이고 싶은 거요? 비밀인데 뭐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죠? 명품 반지갑을 쓰시는데 잘 이제 안 보이시는. 네, 얼마 전에 이제 항상 지갑을 진짜 오래 쓰시다가 그거 뜯어져가지고 네, 뜯어져가지고 이제 나경원 씨가 네, 진짜 주변에서 뭘 쓰냐고 물어보는데 궁금해하시니까 이것도 보안이니까. 아니 저는 저 늘 얘기 드리지만 저는 제가 필요한 그 명품도 사요. 그러니까요. 뭐 앞에서는 안 쓰는데 뒤에서는 쓰고. 앞에서 쓰는데. 저는 앞에서도 씁니다. 써요. 유키스? 예. 예스. 예스. 이것은 목의 뒤쪽과 그 아랫부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람이나 동물이 이것을 접히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흔히 잘못된 일을 하다가 발각이 되거나 목덜미. 발각이 되거나 바로 지금 뭐 발각이 되거나 목덜미. 바로 지금 뭐 정답입니다. 덜미도 되는 거죠, 덜미. 아니 저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뭐요? 약간 이 답을 몰랐으면 네. 부모님 성함이나 한번 이렇게 부르고 가려고. 정답 대신에 네. 부모님 성함을 왜? 이번에 이것 때문에 설날에 집에도 못 가고 해가지고 그냥 뭐 설인사 겸 한번. 그러면 저 부모님이 따로 하셔도 돼요. 네. 부 박건택, 모 이미옥, 매 박민선. 아유 뭐. 아이고 가족 사랑이 대단하시네. 진짜.